네,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14억 원대의 갯돈 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영세 상인들이 한 푼 두 푼 모은 피 같은 돈을 다 잃게 생겼다고 하는데요. 변호사님, 이 네. 갯돈 누가 들고 튄 거예요?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은 이 시장 일대에서 한 30년 동안 서로 예. 가까운 이웃으로 지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 뭐 개라는 것이 원래 이 가까운 사람들, 그렇죠. 즉 잘 아는 사람들 예. 사이에 행해진 예. 거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없으니까 아마 이것은 뭐 맞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30여 년 동안 같이 친하게 지내고 또 그 어느 정도 신용도 보여주고 했기 때문에 그 시장 상인들 작은 돈, 푼돈 모아가지고 작은 목돈 만들려고 예. 저 사람 믿고 넣어주면 그다음에 꼬박꼬박 주겠지라고 예. 해왔던 것인데 그 중에서 어떠한 이유였었든지 그 개주가 그 중에 일부 돈을 자기가 써버리고 네. 나중에는 이른바 돌려막기, 즉 뒷돈 받아서 앞에 아하. 돈 주는 이런 식의 돌려막기를 계속하다가 그것이 더 이상 눈덩이처럼 점점점 커지면서 어찌할 예. 수 없는 상황까지 벌어졌는데 결국은 64억 원이라는 돈이 갚아지지 못하고 고스란히 시장 영세 상인들의 피해로 지금 남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 70대 여성이 어떠한 방식으로 상인들의 피땀 흘린 돈을 가로챘는지 그 수법들을 자세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한 달에 40만 원씩 25개월 동안 갯돈을 모으면 총 1,000만 원이 되는데 이 중에서 끝번을 받은 개원에게는 연 5부 이자를 제한을 하면서 달콤한 유혹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끝번이 한 사람이 아니라 개원들 대부분이 끝번이었습니다. 정작 갯돈을 받을 때가 되면 일단은 이자 250만 원만 주고 원금은 또 다른 개를 운영하자고 속여서 1,000만 원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체 없는 가짜 개조직을 만들어 놓고 총 14억 원이라는 큰 돈을 상인들에게 빼앗았다는 그러한 이야기인데요. 자, 배태호 차장. 예. 끝번에 높은 이자를 준다는 말에 다들 넘어갔어요. 예. 근데 왜 이렇게 들통이 난 거죠? 아니 뭐 이 개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이 얘기는 굉장히 쉽게 알아들으실 수 있으세요. 그렇죠. 끝으로 갈수록 자기가 돈을 늦게 받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돈을 액수가 많아집니다. 예. 그러니까 1번을 받으면 자기가 투입하는 금액보다 오히려 적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 예. 그리고 돈을 늦게 받으면 늦게 받는 만큼 그만큼 이자를 많이 받는 거기 때문에 예. 큰 돈을 작은 돈을 넣고 큰 돈을 받기 위해서 끝번을 이제 받는 거죠. 돈이 없으니까. 하지만 지금 당장 급전이 필요하진 않고 큰 돈 목돈을 지어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계획을 가입했는데 예. 결국 이 개주는 이런 계획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돌려막기를 하다가 돈을 돌려막기 갖고 하다가. 이제 부도를 낸 거죠. 예, 개원들이 한번 그 순번이 몇 번이냐 한 번씩 말이라도 맞춰봤으면 쉽게 더 일찍 들통이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피눈물 흘리고 있는 피해자들 얘기 직접 들어볼까요? 그냥 뭐 형님 기 하나 하려냐고 그러고 한다 그러면 그냥 그날로 그냥 기회를 넣어주고 그런 기회는 없거든. 금방 준다고 금방 오늘 9시에 10시에 문 열면 은행 문 열면 준다. 그때 그러면 또 안 줘. 그것도 한 2시 3시에 준다 그러면 그때 그러면 또 안 줘. 이래가지고 한 달을 쫓아다니겠어 그자고. 아이고 속상해 병나서 약으로 산다니까 요즘. 네, 정말 피땀 흘려서 모은 돈 아니겠습니까? 이 피해자들 대부분 영세 상인인데 참 안타까운 사연들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장이 완전히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100개가 넘는 가게 중에서 절반 이상이 갯돈 사기를 당하게 된 건데 가족들의 병원비라든가 자녀의 결혼 비용으로 모아둔 돈, 특히 이 40만 원을 한 달에 만들기 위해선 하루 벌이 가운데 2만 원 빼고 3만 원 빼고 이러면서 그렇죠. 꼬박꼬박 쌈짓돈을. 모아놓은 거예요. 예. 어느 채소 장사 할머니 같은 경우는 6천만 원이 넘는 목돈을 떼어서 아. 이 투병 중인 남편하고 장애인 아들의 그 치료비로 쓰려고 모아놨다는데 이 돈이 날아가 버렸다라고 하면서 예. 가슴을 치고 이제 그 한숨을 쉬고 계시는데요. 예. 정말 이런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정말 발본색원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그렇군요. 듭니다. 변호사님 두 가지가 궁금해요. 네. 첫 번째가 피해자들은 아무리 친하다고 하지만 한 번쯤 개주를 의심해볼 법도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 이 개주는 이 사기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 뭐 그거는 이제 그 사람 사정이고 이 피해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피해를 회복이겠죠. 그렇죠. 보상을 받는 거잖아요. 네. 가능할까요? 먼저 그 앞부분 말씀, 과연 이 사람을 왜 의심을 안 했느냐. 예. 그런데 이렇게 결과가 터지고 지금 어떤 사고가 터졌을 때 우리가 인식하게 된 것이지 그 전까지는 뒷돈 빼서 앞에 돈 갚았기 때문에 꼬박꼬박 받았다고 생각하지 의심할 여지는 없었을 겁니다. 잠깐 늦어졌다 뿐이지
또 받아서 주고 하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오는 것인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예. 큰 사고가 터지기 전까지는 예. 사실 인식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결론적으로 과연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이른바 그냥 손들어 버리는 이런 상황인데 경찰에서는 지금 범죄 수익이 어딘가에 은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아하. 보고 이제 추적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다행히 그것이 일부라도 찾아진다면 그 피해액을 피해자들이 채권액에 균분해서 변제받을 수 있게 되겠지만 객관적으로 또는 경험적으로 이러한 경우에 그러한 은닉된 수익 재산을 찾아내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네요. 배 차장. 그런데 은행 가면 안전하잖아요. 왜 아직도 괴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금리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돈을 아무리 은행에 맡겨놔도 나중에 세금 내고 나면 찾는 돈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연 5부씩 되는 돈을 이자를 준다고 하니 목돈을 조금씩 모아서 큰 돈을 만들려는 사람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앞번호를 타는 사람들은 신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급전 은행 투자. 가서 돈을 빌릴 수가 없으니까 아하. 더 많은 이자를 내더라도 빠른 목돈을 급하게 예. 급전을 마련하려고 앞번호를 타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런 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오. 이런 사기 사건이 결국 벌어졌습니다. 저금리 시대에 이러한 개하는 분들 참 많아질 것 같고 또 이러저러한 또 잡음들, 이러한 또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지금까지 세 분과 함께 화제의 사건 사고 소식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